안녕하세요. 체스터입니다. 며칠 전 무항공항에 있었던 제주항공 소식에 우리 모두가 충격에 빠졌었습니다. 저는 비행생활을 그만두고 시골에 살고 있는데 여기서 만났던 분들도 큰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돌아가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빕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활주로를 넘어가는 이런 사고를 오버런이라고 했었죠. 하지만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카오에서는 런의 익스컬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후에 나오죠. 위키피디아에 보면 오버런 사고가 쭉 나오거든요. 바로 이 내용입니다. 가장 심했던 예를 들자면 2007년에 있었던 테멜라인 3054편입니다. 에어버스 320 기종이고요. 비오는 날 착륙 후 창고 건물과 충돌했답니다. 187명 전원, 그리고 지상에 12명이 사망했습니다. 같은 기종의 예로서는 2010년에 있었던 에어인디아 익스프레스 812편을 들 수 있습니다. 탑승객 166명 중 158명이 사망했답니다. 여기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오버런 한 후 공항 시설에 충돌하여 큰 사고가 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고가 나고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제주항공 항공기가 그렇게 전소되었는지 이유를 알 수 있었죠. 바로 로컬라이저 안테나가 설치되었던 콘크리트 둔덕이었었죠. 좀 전에 YTN 뉴스를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국토부에서 규정 위반이 없다고 했었다는데 자기들 기준과 지침, 매뉴얼을 모두 어겼답니다. 이 뉴스를 계속 보면 어떤 것들 어겼는지 그 내용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나라에서 비행생활을 했는데 한국은 항공선진국이다. 제가 자신있게 말했었거든요. 이런 걸 보면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알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더 큰 충격을 받은 부분은 제가 주장했던 부분과 너무나 일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도로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용자 중심으로 도로를 만들어야 된다. 이걸 주장해 왔었습니다. 도로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했었고 그리고 이런 제목으로 책을 썼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서 어떤 점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하나씩 예를 들면서 설명해 왔습니다. 저는 도로 전문가가 아닙니다. 하지만 해외에 살면서 한국에 왔을 때마다 불편함을 느꼈었죠. 뭔가 이상하다는 걸. 그거를 정리했던 것이 바로 이 책 내용들입니다. 한국에서만 운전하셨던 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죠. 저도 한국에서 자랐고 한국에서 운전을 시작했었습니다. 하지만 교통 선진국으로 이민 후 살다 보니까 한국의 도로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책을 쓰거나 유튜브 내용을 올릴 때 관련 기준과 매뉴얼들을 찾아봅니다. 결론이 뭐였는지 아시나요? 한국은 기준도 엉망이고 그 엉망의 기준조차 실제 현장에서는 지키지 않는구나. 그리고 전문가가 없구나. 이거였습니다. 어쩌면 오늘 뉴스 내용과 똑같을까요? 저 배경화면을 한국 도로로 바꾸면 똑같습니다. 좀 이해하기가 어려우시죠? 한 가지만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도로 설계 편람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로 설계에 관한 자료는 인터넷으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도로 설계 편람, 도로 설계 기준 여러 가지 찾아볼 수 있는데 이 도로 설계 편람이 가장 종합적인 책자 같아요. 여러 편으로 나눠져 있죠. 이 도로 설계 편람의 제2편 도로계획 및 기하 구조 5.2절에 좌회전 차로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오른쪽에 5.2.2 설치 원리를 볼까요? 거기 1항에 직진 자동차가 그대로 좌회전 차로에 진입하지 않도록 한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갑직좌, 갑직우, 갑직유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갑자기 직진이 좌회전이 되면 갑직좌, 갑자기 직진이 유턴이 되면 갑직유, 갑자기 직진이 우회전이 되면 갑직우. 저는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런 곳은 너무나 많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어디에 그런 곳이 있는지 금방 아실 겁니다. 한 예를 보여드릴까요? 자, 화면에 나오는 곳은 대구 현풍입니다. 신시가지고요. 이 현풍 신시가지는 건설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 도로를 볼까요? 위에서 아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차선 도로죠? 쭉 진행해 보면 1차선 도로는 좌회전과 유턴이 됩니다. 직진은 2차로와 3차로 뿐입니다. 그리고 우회전 차로 하나 생겼죠? 아래에서 위로 진행해 볼까요? 여기도 3차선 도로입니다. 쭉 가보면 1차로는 좌회전과 유턴이 되고 직진은 2차로와 3차로입니다. 우회전 차선이 하나 생겼죠? 자, 이쪽 동선 한번 볼까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것도 3차선 도로죠? 쭉 가보면 1차로는 좌회전과 유턴이 됩니다. 직진은 2차로와 3차선이죠. 아까 도로 설계표를 하면서 봤던 이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까? 캐나다 토론토의 한 도로입니다. 토론토가 있는 캐나다 온타리오주도 아까 도로 설계표를 하면 그 내용, 이 내용이 있죠? 바로 이 내용이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정확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 동선을 가만히 보시면 2차선 도로입니다. 그리고 좌회전 차로가 하나씩 생깁니다. 모든 방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해시는 그냥 쉽게 이해하시라고 간단한 걸 들었습니다. 자기들이 기준을 만들었음에도 그런 기준이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고 그 기준조차 지키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내용들인지 궁금하시면 제 유튜브 채널 발통나들에서 플레이리스트를 누르시고 사람잡는 한국도로 그걸 고르시면 거기 목록이 쭉 나올 겁니다. 아직 제가 영상 제작에 능수능란하지 않고 목소리도 좋지 않은데 그냥 내용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항에 잘못 만들어진 구역이라든가 잘못 만들어진 도로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결국 여러분들의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한국 화장실이 굉장히 더러웠었습니다. 심지어 고속도로 휴게소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화장실을 깨끗하게 만들자는 운동이 불었고 지금 현재는 전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화장실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결국은 그 당시 이용자들의 관심이 아니었을까요?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항공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분들이 잘못 만들어진 도로에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바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좀 더 안전해지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